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오늘 19일 사천기지에서 KF-21 전투기의 탑승의 시험 비행을 함께했습니다. 공군은 이 총장이 시험 비행조종사 오홍균 소령과 함께 KF-21의 탑승의 조종 특성과 항공전자장비 정확도 등을 점검하는 시험 비행을 수행하며 전투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남해안 4,500m 상공에서 시속 1,000km 이상의 속력으로 비행하며 KF-21의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또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과 함께 비행하며 타 기종과의 전술 운용 능력도 검증했습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 KF-21 탑승은 이 총장이 처음입니다. 공군 수장이 직접 탑승할 만큼 KF-21의 안전성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KF-21 전투기는 우리가 개발 중인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지난 2022년 7월 19일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24년 11월 28일 무사고 1000소티 비행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약 1000소티의 시험 비행을 마친 후 2026년부터 일선 전투비행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K방산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엔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산화에 성공하면 방산 무기 수출 시 해당 무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과 미국 등의 수출 승인, 엑스포트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 수출이 더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핵심 부품 국산화의 노력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1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22년도 방산물자 완성장비 국산화율은 86.1%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76%, 2021년 77.2%보다 10% 정도 늘어난 수치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장비 국산화율은 방산물자로 지정된 장비의 완제품이나 부품 등 주요 구성품의 국산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K방산의 주력 무기들은 우방국에서 장비와 무기를 이전받고 국산화를 통해 성능을 높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 방식을 거쳤습니다. K2 전차는 1970년대 전차 개발 당시 미국 방산 기업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이 1차 설계한 K1 전차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 시초입니다. K9 자주포 역시 1980년대 미국의 M109 자주포를 개량해 K-55 자주포를 제작한 게 기반이 됐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왔지만 엔진 등 핵심 부품은 우방국의 제품을 쓰다 보니 수출할 때마다 해당 정부의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합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독일 MTU사의 MT-881 엔진을 사용해 중동 국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수출 제약을 벗어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택스 엔진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산학연이 함께 750억 원을 투입해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를 이뤘습니다. 독일 랭크사의 변속기를 사용해 온 K2 전차도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센트 다이내믹스가 제작한 변속기가 탑재되면서 K2 전차의 파워팩, 엔진 플러스 변속기, 국산화를 이뤄낸 겁니다. 현재 K2 전차의 최종 조립은 현대로템, 변속기는 센트 다이내믹스, 엔진은 현대인 프라코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제로는 항공기 엔진 국산화가 꼽힙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 T-50 고등훈련기, K-50 경전투기 등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
F404 엔진을 사용 중입니다. KF-21도 G의 F414에서 400 엔진을 씁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핵심 부품 국산화율은 K방산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며 특히 함정이나 항공무기 체계는 기술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 전문가 핵 무력 부각해. 트럼프 행정부 압박.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핵 무력을 부각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한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미사일연합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전략순항미사일들이 각각 7,961초와 7,973초 동안 1,587km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후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혀 북한군이 복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핵억제력의 구성 부분들의 신뢰성과 운용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 그 자체가 전쟁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강력한 공격력으로 담보되는 것이 가장 완성된 억제력이라며 핵 무력에 보다 철저한 임전태세를 갖추고 그 사용에 만반으로 준비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영구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은 공화국 핵무력의 사명과 본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발사 훈련의 목적에 대해 적수들에게 임의의 공간에서의 군의 반격 능력과 각이한 핵 운용 수단들의 준비태세를 알리고 국가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과시하며 전략순항미사일 구분대들을 불의적인 화력 임무 수행에 숙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네 번째이자 지난달 25일 서해상으로 해상 또는 수중대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지난달 6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14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기자,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은 수명 가까이 낮게 비행하며 낮은 언덕 위 저층 건물을 타격해 폭파했습니다. 외형상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며 지상대 함정용으로 개발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이라는 관측입니다. 검은색 바탕의 탄두부와 하단부에 흰색 띠가 둘러진 외형과 발사 모습은 지난 2023년 3월 북한이 화살-1형이라고 밝히며 발사 훈련을 진행했을 때 공개한 미사일과 동일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지난 26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에 대비하고 있었다며 오전 8시께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 감시했고 세부 재원은 미얀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시험 발사가 아니라 훈련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미사일 개발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지상에 건물 표적이 폭파되는 사진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국방대학교 권용수 명예교수는 북한이 이번 훈련 목적을 불의적인 화력 임무 수행 숙달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뤄 해당 미사일이 개발 단계를 넘어 운용 단계로 진입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 발사가 지상 플랫폼에서 이뤄진 훈련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수상 또는 수중 발사 플랫폼 개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신무기 개발 차원이 아닌 완성된 신무기 운용 훈련 성격이었고,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을 공개한 걸 보면 다분히 대외 메시지를 담은 행동으로 봐야겠네요.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 훈련이 다음 달 미한 연합연습 프리덤 실드, FS를 앞두고 무력 시위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장시간 비행하고 변칙기동이 가능해 추적과 요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한국의 주요군 시설을 기습 타격하기 위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이번 발사도 미한 연합훈련에 맞춰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핵항모 등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사거리상으로 보면 일본 주요 미군 기지들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지난 1월 전력화된 전술핵 공격 잠수함에 탑재돼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어쩌면 미국령 괌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심각하게 봐야 되거든요.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선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요? 기자, 북한이 순항미사일로 무력 시위를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였던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김 위원장의 연설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이번엔 핵 능력을 크게 부각시킨 게 두드러진 대목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최근 북한 비핵화 원칙과 미한일 안보 공조 재확인, 대북제재 국제감시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워싱턴에서의 첫 회의 개최 등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대북 기조에 대응한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홍 박사는 다만 북한이 미 본토와 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보단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을 공략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자극하는 것은 피하되 전략적 가치가 높은 무기 과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